안녕하세요, 여러분. 혹시 지금 이 순간에도 냉장고 문 열면 제일 먼저 보이는 그것, 뭔지 아시죠? 네, 맞습니다. 바로 계란이에요.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 뭘 먹을까 고민할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계란 아닌가요? 삶아도 맛있고, 후라이에도 맛있고, 국에 풀어도 맛있고, 정말 없으면 안 되는 우리 식탁의 단골 손님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 이 계란이 혹시 여러분 중에 60대 이상이신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네, 많으시죠? 특히 고혈압이나 당뇨 같은 성인병 하나쯤은 다들 안고 살아가시잖아요. 그런데 바로 그런 분들에게는 이 계란이 약이 아니라 독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에이, 설마요. 계란이 완전 식품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죠? 저도 그랬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한 가지 사실을 알게 됐어요. 우리가 흔히 몸에 좋다고 알고 있는 그 계란이 어떤 상황에서는 정말 위험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제가 아는 65세 박 어르신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이분이 평소에 건강을 위해서 매일 아침 계란 2개씩 드셨거든요. 단백질도 좋고 든든하니까 좋다면서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차더래요. 병원에 가니까 콜레스테롤 수치가 하늘 높이 올라가 있었어요. 의사 선생님이 뭐라고 하셨을 것 같아요? 어르신, 계란 노른자 좀 줄이세요. 아, 이런 이야기만 들어도 벌써 걱정되시죠?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하지? 이런 생각 드실 텐데 천천히 같이 알아보도록 해요. 먼저 고콜레스테롤이나 심장 질환이 있으신 분들부터 말씀드릴게요. 계란 노른자 하나에만 콜레스테롤이 200mg 가까이 들어있어요. 건강한 사람이라면 하루에 300mg까지는 괜찮다고 하는데 이미 혈관에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져요. 생각해보세요. 이미 혈관 벽에 기름때가 쌓여 있는데 거기에 또 기름을 부으면 어떻게 될까요? 혈관이 더 좁아지고 혈압은 올라가고 결국 뇌졸중이나 심근경색 같은 무서운 병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 더 무서운 건 많은 분들이 이 사실을 모르신다는 거예요. 계란은 건강식품이니까 많이 먹을수록 좋겠지 하면서 계속 드시는 거죠. 제가 또 다른 사례를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58세 김 여사님인데 어느 날 갑자기 몸 전체에 두드러기가 올라오고 가려워서 못 견디겠더래요. 처음에는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했는데 알고 보니 계란 알레르기였어요. 그것도 50대가 넘어서 갑자기 생긴 거예요. 나는 지금까지 계란 잘 먹었는데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나이가 들면서 우리 몸의 면역 시스템도 변해요. 예전에는 괜찮았던 음식도 갑자기 알레르기를 일으킬 수 있거든요. 특히 손주들과 같이 사시는 분들 더욱 조심하셔야 해요. 어린아이들한테는 계란 알레르기가 정말 흔하거든요. 한 입만 먹어도 호흡 곤란까지 올 수 있으니까 절대 가볍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간이나 신장에 문제가 있으신 분들도 주의하셔야 해요. 단백질이 좋다니까 계란을 많이 먹자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어요. 왜 그럴까요? 단백질이 우리 몸에서 분해될 때 노폐물이 생기거든요. 건강한 간과 신장이라면 이 노폐물을 깨끗하게 걸러내지만 이미 약해진 상태라면 노폐물이 몸에 쌓여서 더 피곤해지고 몸이 붓고 심한 경우에는 치료가 더 어려워져요. 실제로 만성 신장 질환을 앓고 계신 70대 이 어르신이 건강해지려고 매일 계란 3개씩 드셨다가 병원에서 당분간 단백질 섭취를 줄이세요라는 말을 들으셨어요. 좋은 의도로 한 일이 오히려 독이 된 거죠. 담석이나 췌장 질환이 있으신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계란 노른자에 들어있는 지방이 담낭을 자극해서 복통이 심해질 수 있거든요. 특히 고기 구워 먹을 때 계란찜 같은 거 함께 드시면 정말 고생하실 수 있어요.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부분,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냐는 거겠죠? 먼저, 계란을 아예 안 드시라는 게 아니에요. 계란은 여전히 값싸고 훌륭한 영양식품이거든요. 다만, 나의 몸 상태에 맞게 조절해서 드시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콜레스테롤이 높으신 분들은 노른자는 빼고 흰자만 드시거나 일주일에 2~3개 정도로 줄이시면 돼요. 간이나 신장이 약하신 분들은 의사 선생님과 상의해서 적정량을 정하시고요. 그리고 계란 대신 드실 수 있는 좋은 음식들도 많아요. 두부는 식물성 단백질이라서 부담이 적고 생선은 좋은 지방이 들어있어서 혈관 건강에도 도움이 되죠. 닭가슴살도 좋은 대안이 될 수 있고요.
특히 나이가 들수록 단백질이 부족하면 근육이 줄어들어요. 그러면 기력도 떨어지고 면역력도 약해져요. 그래서 단백질은 꼭 챙기셔야 하는데 나에게 맞는 방식으로 챙기시는 게 중요한 거죠. 혹시 지금 듣고 계시는 분 중에 나는 괜찮은 건가? 걱정되시는 분 계실 텐데 간단한 체크 포인트를 알려드릴게요. 첫째, 고콜레스테롤이나 심장 질환이 있으시다면 노른자는 주의하세요. 둘째, 계란 드시고 나서 몸이 가렵거나 속이 불편하시다면 알레르기를 의심해 보세요. 셋째, 간이나 신장에 문제가 있으시다면 단백질 섭취량을 의사와 상의하세요. 넷째, 담석이나 췌장 질환이 있으시다면 기름진 음식과 함께 드시지 마세요. 결국 모든 음식은 내 몸 상태에 따라 달라진다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음식도 누구에게나 좋은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우리 시니어들은 젊은 사람들과 달라요. 젊을 때는 뭘 먹어도 소화도 잘 되고 큰 문제가 없었잖아요.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몸의 대사 능력도 떨어지고 각종 질환도 생기고 그래서 더욱 신중하게 음식을 선택해야 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괜찮았는데 이런 생각 버리시고 지금 내 몸 상태에 맞는 식단을 짜는 게 중요해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혼자 판단하지 마시고 정기적으로 건강검진도 받으시고 의사 선생님과도 상의하세요. 특히 여러 가지 약을 드시고 계신 분들은 더욱 그래요. 음식과 약이 서로 상호작용을 일으킬 수도 있거든요. 여러분, 오늘 저녁 식탁에 계란이 올라오신다면 제 이야기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내 몸 상태에 맞을까? 이 질문 하나만으로도 여러분의 건강은 훨씬 더 안전해질 거예요. 건강한 노후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올바른 정보가 중요해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계속 공유하고 있는 거고요. 혹시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가족이나 지인분들에게도 공유해주세요. 건강 정보는 나누면 나눌수록 더 값진 거니까요. 그리고 댓글로도 알려주세요. 여러분은 평소에 계란을 어떻게, 얼마나 드시고 계신지요? 혹시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다면 함께 나눠주시면 다른 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거예요. 다음 시간에는 매일 먹는 밥, 이렇게 먹으면 독이 됩니다라는 주제로 찾아뵐게요. 여러분의 건강한 식탁을 위해 계속 유익한 정보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하시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